진단이 아니라 잘못 보면 어떡해. 진단이 짜서 그러는 거야. 신라면 그냥 딱 맞춰 먹는 여러분들 점심 먹고 오셔서 졸리시죠? 점심 뭐 나왔어요 오늘? 마라탕이요. 와 진짜 좋은 거 나오네 요새는. 육개장 같은 마라탕이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내용물은 뭐예요? 분모장 그런 것도 나와요? 와 맞아. 근데 고등학생들이 마라탕 좋아한댔어요 요새. 그거 때문에 나오나 보다. 네. 제가 예전에 무슨 고등학교 입시 미술학원에서 예전에 알바했었는데 애들이 다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분은 이제 문장 다듬기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기자들의 문장력이 되게 좋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글쓰기 수업에서도 제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것도 문장 다듬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다른 학생들도 글쓰기 이론이 은근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글쓰기 수업을 받을 때 이론만 듣는 학생도 있어요. 그게 재밌다면서. 저는 이론, 창작, 피드백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글을 쓸 수가 없대요. 약간 무서워서. 그래서 이론만 듣는 학생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론도 인기가 많은 분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문장 수정 시 주의사항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뭐뭐 하여, 뭐뭐 되어 이런 표현 혹시 쓰세요? 하였다, 되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혹시 쓰신다면은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요즘은 하였다를 했다, 되었다를 됐다 이렇게 하는데 하였다의 줄임말이 했다고, 네, 되었다의 줄임말이 됐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뭔가 늘어지는 표현이 있죠. 하여, 되어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하였다라고 써면은 뭔가 올드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했다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접속어 줄이기는요. 접속어가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영어에 나오는 and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네. 이게 접속어인데 사실 글 잘 쓰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은 접속어가 거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접속어 없이도 문장과 문장을 잇는 걸 결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접속어가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그때는 때로는 방향 지시등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독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네, 접속어를 넣기도 하는데 그 접속어가 많다는 건 문장이나 단락의 연결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접속어를 안 넣고 한번 쓰는 연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넣은 걸 한번 다 빼보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신기하게도 연결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접속어를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완결된 문장 쓰기는 뭐냐면 뭐뭐 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쓰는 게 완결되지 않은 문장이죠. 오늘은 뭐뭐 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뭐뭐 했다 오늘은 뭐 이러면 약간 뭔가 멋부린 듯한 힘준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힘을 빼고 쓴 글이 더 세련되게 느껴지니까 완결된 문장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또 존대 표현 주의하기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과도한 높이법을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네.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네. 뭐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어휘는 이 위에 문장 보시면 우리 가족은 여름의 야영에 익숙해진 가족이다 보면은 가족이 2번 나오죠. 네. 근데 이렇게 한 번 썼던 단어를 또 써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여름의 야영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조사.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조사인데요. 서울은 집이 방이 좁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은 집이 방이 좁다를 그래서 은을 한번 빼보세요. 그래서 조사는 한 글자만 빼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집은 방이 좁다. 네, 이런 식으로 고쳤을 때 조금 뭔가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그 많은 작가들이 퇴고할 때 이제 책을 내기 전에 마지막에 교정교열 단계를 거칠 때 이런 조사를 빼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어떤 소설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조사 빼는 작업은 고슴도치의 그 바늘을 핀셋으로 하나씩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그냥 한 글자만 뺐는데도 느낌이 달라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가 정시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보면은 의로가 2번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좀 자연스럽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정시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것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글 쓸 때 것이다 이거 되게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뭐 하는 것이다. 뭐 했다라고 써도 되는데 것이다라고 쓰는데 사실 이 것은 군더더기나 다름이 없어. 안 써도 돼요.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되는데 그 많은 초보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것이다, 것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어떤 문장은 한 문장에 것이 뭐 3번 나올 때도 있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것은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것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로 써라라고 하죠. 그래서 네 것은 저기에 있어 라는 말을 네 침대는 저기에 있어 이렇게 구체화할 수도 있고 이 몫은 저기에 있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것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고 만약에 것을 안 쓰면 도저히 문장이 이상하다. 그럼 이거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거라고 쓰는 거예요. 네. 네이버에 거라고 쳐보세요. 네,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해서 아예 사전에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네. 그것은을 그건으로 바꾸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예를 들면 할 것이 없다를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것에 네,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할 거였다, 할 것이었다를 할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접속부사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표현이 나와요. 접속부사는 액세서리다. 걸지 않아도 되는데 귀여운 귀걸이다. 잘 쓰면 포인트고 잘 못 쓰면 투머치다. 단문의 힘을 믿고 아끼고 아끼다가 넣은 접속부사라야 사랑하는 이 눈동자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포인트로 하나 주고 싶다면 그러나와 같은 역접 접속사가 하나쯤 들어가면 그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를 한번 다 안 넣고 빼고서 문장을 이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이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번역 툴을 쓰고 있어요. 네, 뭐 번역된 책들 많이 읽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개선시키다 또는 개선하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고요. 회장을 구속시키다도 회장을 구속하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고요. 비대화한 도시도 비대해진 도시, 폐허화된 평양도 폐허가 된 평양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여러분들 그 어떤 책 제목 보면 모모세 모모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래요. 그래서 네, 모모세 모모라고 하면 거의 다 말이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제목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리함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모세 모모라는 제목 되게 많아요. 진짜 한번 오늘 여기서 책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모세 모모 그런 제목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복합조사다. 근데 복합조사가 의로랑 부터랑 의 해서 조사가 3개가 들어있죠. 2개 이상 합쳐진 걸 복합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의로부터의, 에게로의, 한테서의, 의로서의, 의로의 이런 것들은 조사가 여러 개씩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조사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이 좋은 기사의 문장은 1.5줄을 넘어가지 않는 데서요. 그래서 단문으로 써야 좋다. 그래서 50자가 넘는 센텐스는 일단 불합격이다. 그래서 가끔 만리장성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읽혀요. 단문으로 써줘야지 잘 읽히거든요. 속도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프루스트 작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 만연체의 교과서인데 그 사람 거는 그래서 그분께 뭐 전권이 되게 많기도 하지만 그 문장이 길어서 아무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단문으로 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만화로 나왔어요. 그게 워낙 읽기 힘드니까. 그래서 만화로 안 읽고 원문으로 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짧아야지 힘이 있고 많은 독자들이 읽히고. 근데 또 무조건 짧기만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짧고 좀 중간 정도 길이도 약간 긴 것들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강약 중강약처럼 그렇게 섞어가면서 문장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단점이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대응이 나빠진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대응이 나빠진다. 어휘 선택의 섣부름이 드러난다. 쉼표 사용이 헷갈린다. 여러분들 문장 길어지면은 쉼표 한 다음에 이으잖아요. 근데 저는 쉼표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인데요. 쉼표를 쓴 차이에 마침표를 써서 그때 문장을 2개로 나누세요. 그러면은 문장이 단문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문으로 쓰면 문맥이 어지럽고 군더더기 표현이 끼어들고 리듬이나 균형이 나빠집니다. 애매한 지시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할 때 이, 그, 저를 지시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지시어가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앞에서 남자가 2명이 나왔어. 근데 이 남자 혹은 그 남자로 하면 이 남자 혹은 그 남자가 이 둘 중 누군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시어들은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명토하기로 함이 좋다라고 하는데 명토하기가 뭐냐면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써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라. 이거는 모든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적어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물어봤을 때 마라탕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점심을 먹었다라고 쓰는 것보다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게 구체적인데 그 중에서 정말 기사글이 정말 깨알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파주 무슨 동이죠? 무슨 동이죠? 그 동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기사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구는 무슨 성동구, 뭐 용답동 막 이런 식으로 기사글을 보면 그렇게 깨알같이 써 있고 숫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기사글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맛있다 이렇게 쓰면은 읽는 사람이 유치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맛있다라고 쓰기 때문에 제 학생들도 자기가 쓴 글이 유치한 것 같다는 거야. 그 이유가
그냥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맛있다라고 썼기 때문에 초딩 글쓰기 같은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맛있는지를 써줘야 돼. 예, 매워서 맛있는지, 달아서 맛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재밌는 말이 나와요. 맛있다는 맛있정만 못하다. 네, 여기 나오죠. 그래서 두루뭉술하고 관념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맛있는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마셨다랑 뭐 포카리스 웨트를 마셨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글쓰기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 기사에 초고를 쓸 거 아니에요? 초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치기 전에 완성한 글을 초고라고 해요. 네. 그 초고고 퇴고가 고치는 과정을 퇴고라고 하고 다 쓴 글을 이렇게 끝내는 거를 탈고라고 해요. 초고, 퇴고, 탈고 이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초고는 화장실 가고 싶을 때처럼 빨리 휘리릭 쓴다. 이 더러운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화장실 급할 때 정말 빨리 가잖아요. 그때처럼 빨리 초고를 쓰는 게 내가 한 번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다른 쪽으로 글이 틀어지지 않고 좋은 생각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숙제를 제출할 때 뭐 회사 다니는데 급하게 수업 전에 30분 만에 써온 게 가끔 좋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왜냐면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좋은 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겠다 시작하면은 일단 인터넷도 끊고 한 번에 집중해서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호흡이 끊기지 않아요. 내가 이거 쓰다가 잠깐 멈췄어. 그럼 거기서 호흡이 끊기는 게 독자에게도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빨리 휘리릭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메모 많이 하시나요? 안 하세요? 근데 앞으로 글을 쓰실 거면 메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메모가 카카오톡 나에게 보낸 메시지. 그거 아시죠? 네. 그걸로 메모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메모 중 문장 하나가 한편의 커다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메모 자체가 본문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하고 글의 도입부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메모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이 어떤 메모 쓰냐고 했는데 저는 네이버 메모 그게 핸드폰에도 있어요. 그게 컴퓨터랑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메모장 거기다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는 영감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긴 해서 이것저것 생각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도 메모를 되게 많이 하고 항상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그거를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앞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퇴고가 뭔지 다 쓴 글을 고치는 과정을 퇴고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화면으로 이게 오타가 났네 하면서 고칠 텐데 그거를 오늘 제가 이렇게 프린트 나눠드린 것처럼 프린트에서도 또 보세요. 그러면 안 보였던 고칠 게 또 보여요. 그래서 또 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데 자기가 쓰는 원고를 소리 내서 읽어보고 또 그걸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해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마감이 7일 후야. 그러면은 한 4일 전에 완성을 시켜. 그리고 그 마감 전까지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보는 거야. 그렇게 약간 시간차를 두고 보면은 내가 글을 봤을 때 그 안 보였던 고칠 곳이 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글은 김치와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성시킬수록 다른 맛을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또 일주일 후에 보면은 또 객관적인 시선이 돼서 안 보였던 고칠 부분이 보여요.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며칠 묵혀두는 게 좋습니다. 김치처럼. 그리고 질문을 받으려고 해요. 글쓰기 관련된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글을
쓰다가 이제 말하자면 초고를 쓰다가 즉석으로 많이 수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한 부분을 수정하면은 뒤쪽에 흐름 때문에 또 다시 뒤쪽을 수정하고 수정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뭐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초고를 쓸 때는 네. 그렇게 고치면서 초고를 쓰는 거는 그 성격이 약간 완벽주의자 성격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초고는 정말 엉망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초고를 쓸 때는 되도록 고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요. 그 다음에 고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초고를 쓰실 때는 조금 쓰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경우 완벽주의자 성향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초고는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초고를 쓴 이유는 앞으로 고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에서는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어. 왜냐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초고를 막 보내와요. 네. 그때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네. 걸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저한테 초고를 보는데 선생님 걸레 드려요 이러면서 줘요 초고를. 그러면 맞춤법 다 틀려 있고, 근데 저는 그거 초고니까 감안하고 보고, 그래서 초고를 쓸 때 완벽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 질문 있나요? 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글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기자 그런 질문. 그 단순하게 책을 출판해서 이제 하는 작가는 이제 굉장히 약간 궁핍하다 그래야 되나? 돈을 못 버는 거. 네, 그래가지고 웹소설 작가로 전향을 한다든지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쌤은 이렇게 강의 이곳저곳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 벌어먹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이거 다른 분들 궁금할 것 같은 질문 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새는 웹소설이 돈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웹소설, 웹툰 회사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자연스럽게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유료 연재 기회가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웹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평생의 꿈이거든요. 카카오 페이지에 유료 연재하는 게. 근데 저는 강사다 보니까 그냥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저도 카카오 페이지에 웹소설을 연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링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처음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글을 썼을 때 저는 정말 순수하게 글 쓰는 게 좋아서 글을 써서 돈을 벌어서 못 먹고 살 줄을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던 바보같이 순수했던 사람이었는데 막 2년 동안 글만 썼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26살에 작가가 돼서 28까지 글만 썼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 약간 그래도 못 살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글만 쓸 수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돈을 못 버니까 내 친구들은 다 회사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거는 이렇게 강사를 하면서 주로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써서는 거의 벌 수 없고, 저는 아예 글 써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학생 남고 애들한테 학원에서 강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Q&A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뭐 이런 거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말해줬어요. 저는 회사원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럼이나 기자 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요? 칼럼 같은 경우는 원고료 그런 거를 주는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작가가 되고 그 후에 강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많은 작가분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강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정말 책이 베스트셀러
되지 않는 이상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도 하고 많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꿈이 작가였는데 그때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내 또래 애들보다 훨씬 많이 벌고 심지어 제 학생 중에 50대 대기업 부장님 있는데 그분과 제가 월급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저처럼 잘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힘드시겠지만 회사를 다니시면서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들지만 지금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도 다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런 솔직한 질문들이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없을까요? 네? 저 한 번 더 질문해도 돼요? 계속하세요. 제가 지금 뭐든지 간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몇 자씩 쓰기, 하루에 뭐 2,000자씩 쓰기 뭐 그런 거를 하는 뭐 커뮤니티도 있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꾸준히 해볼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작가로서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글 쓰는 일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하면 좋다라는 일이 있다면 글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 이거는 의외로 네. 체력 관리예요. 네. 뭐 대부분의 일들이 다 건강 관리는 중요한 그쵸. 거고. 여러분들 공부 계속 하려면 체력 관리하는 것처럼 네네. 저는 정말 꾸준히 했던 게 21살 때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27까지 수영을 했어요. 매일 반을. 그거를 한 이유가 작가로 살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20대 때 글 많이 썼거든요. 그게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다 글쓰기로 이렇게 돌렸던 사람이어서 체력 관리하려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되게 좋았던 게 많았어요. 수영하면서 뭐 글 쓰다가 막히면 수영하러 가서 이렇게 풀고 오고 그래서 체력 관리? 그래서 하루키 작가 보면은 아예 네, 맞아요. 작가 중에 저 하루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네. 하루키 아예 체력 관리하려고 달리기에서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말 그거 책 냈잖아요. 그 사람도 수영 막 하루에 몇 킬로씩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학생분들 질문 없나요? 여학생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봤는데 완전 메모 완전 열심히 하셨던데 글씨도 엄청 예쁘시고 그래서 와 역시 여학생분들이 되게 꼼꼼하시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제가 오늘 이거 메모지 만들어 드리면서 이게 있어요. 약간 집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어떻게 신문 동아리에 오게 됐어요? 저분은 글쓰기 좋아하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없으세요? 맨 앞에 계신 제가 네. 그냥 인터넷 기사를 아 어떤 기사를 인상 깊게 읽으신 거예요? 그냥 종이를 보는데 네. 비싼 거에서 신문에 음. 그냥 궁금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면 네, 인터넷 좀 주로 어떤 분야 보세요? 정치랑 경제 왠지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연예부 그런 것보다 약간 진지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났어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원고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 나중에 드라마 작가나 그런 거 그쪽은 아닌데 영화 쪽. 아 그럼 영화 칼럼 같은 거 보시나 많이?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본집. 그거 시나리오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나중에 그쪽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